자,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네. 네, 적중률 100%. 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정말 이거는 얻어 걸친 거. 아, 하지 마. 그냥 얘기할 거야. 하지 마요. 정말 수많은 우리 그 또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많은 콘텐츠를 리퀘스트합니다. 요청해 주시고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스타 스카우팅은 정말 우리 채널을 원래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야, 그건 볼만하더라. 그건 다 맞았다. 아, 근데 그거는 운이 좋아서인 거지. 사실 뭐 은돈벨레, 그다음에 브루노 페르난데스, 페페. 그 중에 확신을 가진 선수는 페페밖에 없었어요. 아, 안 된다 얘네. 정말 그거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네. 내용들이 맞았잖아. 아, 내용들이 맞았죠. 제가 오늘 또 일찍 출근했습니다. 네. 그 영상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침 7시에 왔대요, 형이. 6시에 일어나가지고 스트레스 받았나 봐. 그냥 잠이 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약물 빵꾸 나도록 했거든요. 아, 예.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 주원이 형이 좀 화나거든요. 네. 아, 화는 나지 않았습니다. 휴가를 잘 다녀왔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좀 즐거운 마음으로 영상을 좀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그 주원이 형이 빠져나갈 그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저희가 이 쓰는 플랫폼이 바뀌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영상을 보는 다른 플랫폼을 하나 썼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또 이제 구멍이 있지 않을까. 불편함은 있어요. 그러게. 더 다양한 영상을 쉽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이스카우트 말고 저희가 다른 그 프로비전을 통한 어떤 그거를 체크를 했는데 요게 좀 툴이 불편해요. 네네네. 근데 어쨌든 보긴 다 봤다. 네. 최대한 많이 봤죠. 네. 이 선수를 이제 처음 분석을 하는데 다윈 누네즈입니다. 다윈 누네즈. 네, 리버풀의 다윈 누네즈. 좀 이제 리버풀에서 영입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부담이 되긴 했습니다. 예. 네, 사실. 네. 클롭의 시선인데. 아, 클롭의 시선. 네. 클롭이 굉장히 좀 또 눈독을 들였다고 하죠. 근데 이 선수가 그냥 뭐 사전 정보로 생각을 해본다면 진짜 갑자기 빡 올라온 선수예요. 그 이전에 이 선수가 완전 어린 선수는 아니거든요. 네. 완전 어린 선수. 만으로 23. 네, 완전 어린 선수는 아닌데 이전에 이 종류의 어떤 평가받던 가치가 정말 작년에 폭등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많은 득점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뭐 포르투갈 리그가 만만한 리그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거기서 또 26골이나 기록했기 때문에 눈에 띄었었고 또 챔스에서 어느 정도의 활약도 해줬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누네즈가 나름의 어떤 그 본인의 실력을 유럽 무대에 보여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분석하다 보니까 되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요? 네. 자, 일단 이 선수가 이 여러 가지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비싸다예요. 지금 폴 조이스의 기사를 보고 있는데 옵션이 발동되지 않는 이 초기 이적료만 하더라도 1,000억입니다. 파운드로 여기 나와 있기로 6,500만 파운드가 나와 있고 옵션이 붙어요. 근데 이 정기적인 출장 옵션, 챔피언스리그 우승 옵션 같은 게 있다고 나와 있는데 옵션이 모두 발동되면 1,400억 원에 이르는 대형 영입입니다. 이건. 이 1,000억이라는 금액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예전이랑 다르죠. 옛날에 포그바 1,000억 와 미쳤다 이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웬만큼 좋은 선수는 이 정도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영입됐을 때 와, 이거 비싼데? 홀란드가 얼마에 갔죠? 홀란드는 바이아웃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싸요. 그래서 홀란드랑 비교가 많이 될 거예요. 네. 리버풀 대 맨시티 리그 우승 어떤 경쟁 구도. 홀란드는 보여준 게 사실 누네즈보다 긴데 바이아웃 때문에 좀 비교적 적은 누네즈보단 적은 액수고. 그렇군요. 예. 나중에 다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눈빛만 봐도 형이 이제 시선을 봐도 알 수 있죠. 과연 이 정도 금액의 선수인가? 일단 보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천천히 해보죠. 네. 이 선수의 스타일 굉장히 좀 심플하고 단순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앞쪽에 공간이 많으면 본인이 이제 드리블을 통해서 직선적인 드리블을 하지만 테크닉적으로 드리블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쩌면 이 선수가 넘버 9에 가까운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왼쪽으로 많이 좀 치우치긴 합니다만 키가 크고. 네, 근데 넘버 9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기술적으로 볼을 잘 다루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부족합니다. 그런 느낌은 아니다. 네. 자, 결국 물론 드리블은 해요. 어떤 드리블이냐면 공간이 뻥 뚫려 있을 때. 그래 드리블을 하죠. 그건 아무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압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유연하게 그걸 풀어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다. 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볼은 잘 지킵니다. 아, 지키는 거. 네. 자기 어떤 피지컬 이용해서. 피지컬 이용해서 등을 잘 지고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오케이. 좀 장점인 상황인데 좀 수준급의 수비수를 만나면 고전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레벨 있는 센터백. 네, 레벨 있는 센터백들에게는 뭔가 이제 화려한 드리블 기술이나 뭔가 좀 투박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리는 수비를 하다 보면 충분히 수비수 발을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생각이 있는 수비수라면 발을 낼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잘 재지 않을까. 예를 들어 후벤 디아스, 뭐 티아고 실바. 반다이크는 이제 본인 팀이니까 만날 일이 없겠죠. 아, 그러네. 예. 연습 경기에서 만나겠지. 다행이다. 예. 한 명은 커트. 한 명 커트. 최고 네. 정점 있는 수비수 한 명 커트할 수 있어요. 동료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가 왜냐면 영상을 보다가 이 벤피카하고 리버풀 경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그래. 예. 네, 동료니까 아유 다행이에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 어떤 느낌이 있고 또 어떤 주제를 정했을 때 물음표라고 제가 주제를 정했습니다. 물음표. 우리가 중계를 하다 보면 입중계를 하다 보면 네네네네. 뭔가 어이없는 크로스나 어이없는 슈팅 나왔을 때 하면서 채팅창에서 물음표가 드르르 올라가죠. 그걸 이제 흔히 얘기하는 갈고리 수집가라고 네, 하죠. 네, 예. 네.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 얘기인즉슨 먼 거리에서 좀 어이없는 슈팅을 많이 합니다. 과감하다고 볼 수 있으나 먼 거리에서의 어떤 슈팅이 굳이 이렇게 때려야 되는 건가? 근데 딱 봐도 되게 날카롭냐? 그러니까 벗어나도 돼. 네. 근데 뭔가 와 아깝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 아니구나. 그런 느낌이 아니야. 많이 벗어나요. 간간히. 그래서 뭔가 갈고리를 수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네. 오케이. 네, 그런 느낌도 있고. 장점을 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워가 좀 있습니다. 피지컬에서 나오는 파워. 힘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등을 져주고 그 앞쪽에서 다른 동료들의 어떤 그 슈팅이나 어떤 그 돌파를 유도해 도와주는 네. 그런 역할들을 좀 잘하시고 잘 뺏기지 않아요. 그러면 루이스 디아스나 살라 같은 이선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조타도 그렇고 그렇지. 그 자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있는 거네요. 즉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중앙 소분까지 내려와요. 볼을 잡았어. 중앙이든 사이드든 압박을 받아. 근데 볼을 간수해. 그리고 옆에서 조타, 뭐 살라, 뭐 루이스 디아스 이게 뛰어 들어갔을 때 그때 그런 공간으로 버티고 패스해주고 버티고 패스해주고 아니면 버티고 중앙 미드필더가 뭐 공간으로 패스하는 이른바 케인이 좀 즐겨하는 플레이. 그렇지.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까지지 케인은 그렇게 하고 본인도 또 들어가지. 아주 좀 패스가 나가죠. 맞아.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네. 그런 섬세함은 좀 의문이다. 하지만 박스 안에서 영향력은 꽤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향력이냐면은 힘에 대한 영향력. 역시 피지컬이 좋으니. 어쨌든 이 선수는 부담이 되는 거지. 그렇지. 수비 입장에서 큰 선수는 부담이거든요. 뭐 세컨볼을 떨군다거나 아니면은 본인에게 견제심을 좀 심어주면서 다른 선수들에게 공간을 유도한다거나 그런 식의 어떤 그 공격 장면은 좀 나올 수 있고 적절한 크로스가 많이 나온다면은 헤딩으로 득점 개수를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사실 이제 뭐 살라 같은 경우에는 좀 안으로 치고 밀고 들어오죠. 결국 이제 아놀드 아니면 로버트슨 그런 크로스에 대한 어떤 그 집중력을 높인다면은 또 다른 루트가 아주 좋죠. 될 수가 있다. 클롭의 리버풀이 이런 종류의 공격수를 안 썼었죠. 그렇죠. 그 전에 썼었던 공격수 피르미누는 굉장히 9.5번스러운 10번스러운 공격수고 오리기 근데 서브였고 마네가 퍼스트 나인으로 썼을 때도 퍼스트 나인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타겟터 스타일의 공격수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장점이 되지 않을까. 좀 그동안 리버풀에서 볼 수 없었던 공격 장면들, 골 장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막 우당탕탕하는 상황 속에서 발을 뻗으면서 뭔가 좀 어설퍼 보이지만 어쨌든 골을 완벽한 뭐 슈팅은 아니지만 골을 만들어내는 아니면 머리로 박아놓는다든지 이런 장면들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스타일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적극적입니다. 네, 어떤 게 적극적이냐면 볼에 대한 집중력이 꽤 높아 보입니다. 수비 시에도 이것까지 내려올 만한가 수비할 때 해도 풀백들을 도와주는 모습. 근처에 있으면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2대1 상황을 만들고 설사 풀백이 제껴진다고 하더라도 바로 옆에서 붙어주기 때문에 수비 견제가 돼요. 그리고 발도 곧잘 릅니다. 수비할 때 뭐 지켜가지고 그냥 견제만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발 내밀고 볼 커트해내고 이런 식의 어떤 움직임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클롭이 그래도 본인의 축구가 어떤 압박이 기본 베이스니까. 그렇지. 이런 성실함에 있어서 클롭이 좀 높은 점수를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 넘버 나인이라는 게 옛날에는 정말 옛날이죠. 한 20년 전에는 골만 넣었으면 됐어요. 그래, 박스 안에서 골. 그게 이제 변화가 됐고 그치. 넘버 나인에 서는 선수들도 수비 시에 많은 도움을 주면 좋잖아요. 좋은데 또 그래야 되고 현대 축구에 또 클럽의 축구는 당연히 그래야 되게 네. 그래야 되는데 그런 적극성이 있습니다. 네. 스타일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선수를 클롭이 뭐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뭐 수비적인 어떤 그 능력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순하게 썼으면 좋겠어요. 아 그냥 공격수로. 네. 왼쪽 측면으로 많이 빠져나오긴 합니다. 본인이 굉장히 그렇게 빠지더라고. 네, 벤피카 경기를 좀 봐도. 그러면은 겹칠 수가 있어요. 측면에 있는 선수들과. 예를 들어 루이스 디아스라거나 아니면 뭐 로버트슨이라거나. 왜냐면 그 왼쪽이 좋잖아요. 좋지, 워낙 좋지. 사이즈원들이 좋은 팀이니까. 네. 그래서 빠져나가는 기보다는 본인이 박스 안쪽에서 뭔가 좀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득점에 대한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1차적으로는 좀 탱커 역할을 좀 박스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버텨주고. 네, 버텨주고. 네. 견제해주고. 시선 끌어주고. 비비고. 네. 미끼 역할도 해주고. 네. 그런 상황을 좀 만들면 좋겠네요. 제가 이제 벤피카의 리그 경기보다는 챔스 위주로 벤피카 경기를 좀 봤어요. 그리고 덕현이도 형철이도 다 중계에 들어간 적이 있어서 얘기를 종합을 해봤을 때 저는 이 선수가 장단점을 비교적 같은 국가의 선배인 카바니와 좀 공유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좀 완전히 같다라고 보긴 어려운데 넓은 활동 범위, 적극성. 그러나 카바니가 또 되게 섬세한 선수냐? 그거는 아니야. 차이가 있어서 약간 장단을 공유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카바니에 대해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생각 들었냐면 모르겠습니다. 나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노련미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슈팅 기술이라고 하죠. 슈팅 테크닉은 카바니가 훨씬 좋습니다. 네. 그래. 근데 카바니가 그거 있었잖아. 별명 네블몬이었잖아요. 내가 볼 때는 못한다. 근데 이 선수가 빅 찬스를 놓치고 어려운 골을 넣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선수도 나는 이 선수가 골 결정력이 대단히 좋은지를 사실 조금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도 한때 해줄 때는 해주니까. 이게 그 변수는 있는 것 같아. 클럽이 키우면 달라진다라는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이스타 스카우팅에 적중을 했었던 페페, 은돈벨레,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한 페페랑 은돈벨레를 봤을 때 특히나 페페 같은 경우에는 돌아와서 클럽 정도 수준의 매니저가 이 매니지먼트 해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은돈벨레도 약간 그랬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어떤 문제가 제일 컸지만 근데 클럽이라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좀 갖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걸 베이스로 생각을 해서 그럼 최종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선수의 가격이 아까 얘기했지만 옵션이 모두 발동된다 봤을 때 1,400억짜리다. 그러니까 일단 움직임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움직임 뛰어나다. 또 라인에 서 있으면서 순간적으로 좁은 지역이지만 어쨌든 최종 수비수 라인에 서 있으면서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이 괜찮아요. 이런 거면 다른 선수 루이스 디아스라든지 살라 이런 선수들의 득점을 아까도 말씀드린 유도해낼 수 있고 본인이 받아서 슈팅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마무리 능력의 문제인데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소신발언. 소신발언. 네. 10골 이상의 득점을 기대할 수 있으나 두 자릿수는 갈 것이다. 팀도 리버풀이고 중하위권 팀들과의 경기에서 좀 몰아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 거꾸로 얘기하면 라이벌전 빅클럽과 대결에서 임팩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겠죠. 좋은 수비수를 만났을 때 어려워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결국 이제 리버풀과 우승 경쟁을 하는 팀이 맨시티인데 맨시티 홀란드 또 우리가 생각하는 케인 솔직히 비교 불가합니다. 좀 차이가 많다. 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틀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레벨 차이가 있어 보이고 그러면 그걸 감안했을 때 그러니까 이 가격은 그 비싼 가격이다. 사실 벤피카랑 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써놨어요. 1,000억의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페페같이 확실한 호구 느낌은 아닙니다. 그거까지는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개 호갱이었거든. 그 느낌은 아닙니다. 오죽하면 뒷돈 받은 거 아니냐. 그때 당시에 이 라울 산이 그런 의심조차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스타일은 다르지만 마네의 공백을 메꿔주고 그런 공격 포인트를 기록해줘야 되는데 그 공백을 확실하게 메꿔줄 자원이라고는 지금까지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확신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측면에서 루이스 디아즈라든지 살라의 경기력 내지는 폼이 좋지 않은 날이면
이 친구도 같이 죽을 왜냐하면 혼자서 솔로로 뭔가를 획기적인 어떤 모습 그런 어떤 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부정적이진 않아요. 네. 또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23살이면 그래도 젊은 나이고 또 클롭의 선수를 또 어떻게 변모할지 그렇지. 모르는 거니까 맞아. 이 선수는 내가 봤을 때 공격 포인트만으로는 평가하기 어렵다. 평가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경기를 좀 봐서 경기에 끼치는 영향력까지를 감안해야 된다. 네. 결국 어쨌든 조타도 10골 이상 기록할 수 있는 선수고 그쵸. 살라는 20골 이상 기록할 수 있는 선수고 루이스 디아스도 좋고 루이스 디아스도 제가 봤을 때 이제 두 번째 시즌이니까 그치. 측면에서 마네가 했듯이 살라가 안 좋으면 마네가 득점해주고 그러니까 마네가 지난 시즌에는 뭐 섀도우로 나왔지만 뭐 퍼스트 나인 내지는 뭐 최전방으로 나왔지만 어쨌든 마네가 측면에 있을 때도 득점을 곧잘 했단 많이 말이에요. 넣었죠. 골 많이 넣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두 번째 시즌이니까 루이스 디아스 득점을 해주고 앞에서 이 10골 누네즈가 정도만 해준다면은 그럼 이제 득점이 좀 분배가 되는 건데 훌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그 와중에 이 본인의 힘을 이용해서 박스 안쪽에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리버풀의 다른 유형의 스트라이커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른 선수의 득점까지 유도해 준다면 그러니까 영향력을 끼친다면 꽤 좋은 영입이 될 수가 있겠죠. 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확실히 좀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개인 능력. 네. 최전방 스트라이커 누구야? 저요. 그 중에 누네즈가 있어요. 그 저요 하는 선수들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뭐 빅6 안에 있는 팀 선수들 중에 자, 좀, 케인. 그다음에 홀란드. 그다음에 맨유는 호날두. 그리고 아스날은 뭐 제주스. 여기는 뭐 아예 다른 유형의 공격수고 그다음에 첼시는 좀 공격수가 없죠.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이들에 비해서 그런 확연한 장점이 있는가? 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 네, 골을 넣는 부분에 있어서. 네. 근데 뭐 어떤 분들 당연한 거 아니냐. 뭐 걔들은 최고 정점에 있는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고. 레벨인데. 근데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1,000억이 넘어가기 그렇지. 때문에. 액수가 크니까. 이제는 이제 1,000억이라는 게 어떤 맞아. 그 기준이 돼버린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인데 그치. 아무리 요즘 선수가 비싸졌다고 하더라도 1,000억이라는 금액은 아무래도 큰 금액이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영향력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다. 와 쩐다. 얘네 진짜 기대해볼 만합니다. 좋은 영입입니다. 라는 것보다 클럽 밑에 있는 누네즈가 좋은 선수가 돼야죠. 돼야 한다. 네, 그런 느낌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좀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예. 네. 근데 요 지금 형이 얘기해준 부분에 대해서 벤피카 경기를 팔로우하신 분들도 사실 우려감을 굉장히 좀 드러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누네즈에 대한 플레이, 벤피카 경기나 이런 경기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확한. 그러니까 네. 그냥 선입견 없이 간 거 선입견 아니야. 없이, 네. 제가 이렇게 쭉 보고 해외 이런 게 봤을 때. 이 선수를 평가할 때 자주 나오는 단어가 그거였어요. 기복. 근데 결국 이 얘기가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잖아. 잘 될 때와 안 될 때의 차이, 결정력에 대한 좀 부재, 다만 좋은 움직임, 적극성 이런 게 유사한데 글쎄요, 얘는 너무 비싸. 그러니까 약간 이런 비싼 건 느낌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베일과 호날두가 있었을 때 벤제마가 하는 역할이 많았잖아요. 아, 그랬지. 물론 이제 벤제마는 뭐 언제나 축신이었지만 그런 역할 정도만 해줘도 나머지 자원들을 더 좀 같이 버프 시킬 수 있는. 그렇지. 그 와중에 벤제마도 득점도 많이 하고 그랬죠. 했지만, 네. 미안합니다. 벤제마하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비교는 아니고. 거기는 너무 그냥 롤로 봤을 때, 롤로 봤을 롤. 때 그런 느낌. 그래. 얘가 뭐 상대팀 우리 넘버 9이니까 찢을 거야 이런 느낌은 아니다. 그쪽까지는 아니다. 왜냐면 사실 벤제마 있었을 때 다른 애들 찢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은 아니다. 찢어졌으면 본인도 가서 찢고. 그렇지. 이런 느낌이었죠. 그런 느낌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굉장히 긴장이 됐습니다. 오늘 7시 6시에 나와서 7시에 나왔는데 뭐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일단 이제 사실 이 영상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누네즈의 활약에 따라 다릅니다. 누네즈가 존나 잘한다. 그럼 이제 후회 평가를 받을 것이고 딱 이 모양, 딱 이런 상태다. 그러면 역시 스타 스카우팅이다. 네. 지켜보죠. 누네즈 응원하겠습니다. 네. 좋은 영향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나갑니다.